전인미답의 길을 쉼없이 걸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코스피 13일째 기록을 새로 고침하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코스피 1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역대 최장 연속 상승 기록 타이를 이루는데요. 1984년 1월에 한 번, 2019년 9월에 한 번, 역대 13일 연속 상승은 2번이었는데 사실 같은 기간이었어도 상승률로만 따졌을 땐 이번 상승이 17% 상승으로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또 상승한다? 그러면 전무후무 기록 코스피 14거래일 연속 상승 타이 기록하게 되고요. 5,000피도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주 시점의 문제이지 정말 곧 임박해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자닉스 공백 속 원전, 2차 전지, 로봇, 미래 먹거리 산업에 힘입어 5,000피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포인트 2, 상승 종목 비중 7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말 기분 좋은 이유는요, 바로 지수만 풍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자닉스, 현대차, 전차군단이 대형주 순환매가 왜곡하는 시장이다.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셨던 개인분들 많으셨는데 오늘은 특정 업종 과도한 쏠림 현상 없이 오전 코스피 지수가 부진했을 때부터 상승 종목 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체감 지수도 견조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고로 코스닥 지수도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980포인트를 상회했는데요. 이제 진짜 입춘 또 설이 지나 2026년이 시작되면 이 K자형 양극화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수는 물론 좋고 내 계좌 수익률도 함께 좋은 알맹이도 건강한 국내 증시 2026년을 응원해봅니다. 포인트 3. 왜 스포츠도 매 경기 MVP가 있는데 관심도가 그 어느 스포츠보다 뜨거워진 우리 시장도 매일 좀 MVP를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목의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컨디션인지 좀 확인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의 MVP 소개해드립니다. 원전의 한국전력, 2차 전지의 삼성 SDI, AI 엔트로픽의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 형성된 원전 내러티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조까지 이제 원전으로 기울겠구나 기대감은 부채 200조 원의 한국전력 주가를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오늘 이끌었고요. 전기차 캐즘 구간의 혹한기 터널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황 속 전고체 배터리 로봇 모멘텀이 붙어준 삼성 SDI 연이틀 상승하고 있고 또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는 SK텔레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대형주의 순환매 반등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에서 나오는 상승 패턴입니다. 일중 보시죠.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발언 등의 불확실성 우려로 개장 후 오전장 낙폭이 좀 컸습니다. 최근 늘 오전장에선 외국인의 선물과 프로그램의 차익 비차익 매도가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되는 상황이 오늘도 나왔고요. 그러나 그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되며 좀 더 많은 물량 출회로 변동성도 컸으나 그 매도 물량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바로 낙폭을 만회하는 시점은 정오 부근이었습니다. 보합권까지 올려 세우면서 4,935선까지 오후장에서 터치하며 마감 직전에 다시금 상승폭을 반납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며 현재는 강보합권의 위치 4,913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2026년 첫 번째 라이선스 계약 소식 나왔습니다. 시장은 사실 BMS이길 기대했으니 실망 매물이 발표 직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2만 원 목전에 뒀던 주가가 48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나 지수에 아주 큰 영향은 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에코프로 그룹주, 또 ABL 바이오 모두 오늘 4% 이상 상승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봇, 현대모백스 같은 사이즈가 큰 로봇, 자율 팩토리 쪽이 힘을 내주면서 상승 탄력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주가 1.2% 급등 980선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그러나 부담스러운 환율 때문일까요? 또 연속적인 기관의 매수의 피로도 때문일까요? 거래소를 향한 외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1월 8일 이후 처음으로 출회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1,643억 원 매도 우위 외치고 있고 기관은 3,5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쌍끌이 매도 8거래일 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를 견인하는 건 개인의 매수입니다. 개인은 3,3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
그런데 집중해 볼 것이 또 코스닥에서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죠. 코스닥의 3천억 가까운 매수세 지금 12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네요.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봅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보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분위기가 상반됐던 오전장, 오후장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입니다. 하락장에서도 강했던 섹터와 종목들을 보면요. 그래도 대형주의 순환매는 오늘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주를 한번 묶어봤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쉬어가고 있는 하루지만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의 로봇 이슈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삼성 SDI가 연이틀 상승해주고 있고 또 홍라이 명예장관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했다. 그리고 또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쪽, 삼성물산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여서 삼성그룹주로 상승 섹터 묶어봤고요. 삼성 SDI를 필두로 2차 전지의 에너지는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엔캠, LNF의 저력은 조금 오후장 들어서 아쉬웠지만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또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강력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동반 상승했던 오전장. 그리고 신성장 모멘텀이 유효한 로봇이라든지 우주 쪽에 또 시장은 후한 점수를 주면서 로봇 쪽에서 대표적으로 유진로봇, 현대모백스,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반면 오늘 전자닉스 수급 공백 느껴지고 있죠. 이수페타시스까지 하락 종목으로 반도체를 하락 섹터로 꼽아봤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삼성 SDI를 향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내러티브가 형성되자 주가는 연이틀 오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장시간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이 고밀도 에너지가 필수적이겠죠. 당장 지금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이런 장시간 고밀도 부분에서 한계가 명확하니 이 대체제인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삼성 SDI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 플러스 북미 ESS 시장 성장 기대까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출연하셔서 2차 전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박창윤 대표님이신데 삼성 SDI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삼성 SDI가 2차 전지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큰 틀에서는 EV 쪽의 부진을 최근에 ESS 쪽에서 얼마만큼 만회할 것인가가 그동안의 2차 전지 화두였었고 그로 인해서 작년에 2차 전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움직였었던 삼성 SDI와 스페셜티 케미컬 이러한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이 언제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파일럿에서 일부 퀄 통과 뭐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다고 하고 있는 삼성 SDI가 뭐 상용화하는 시점 자체가 27년에서 28년에서 소량 양산을 하는 부분이고 대량으로 들어가는 시점 제가 2030년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EV 그러니까 그동안에 캐파 확장을 해가지고 전기차 쪽에 투자해 놨었던 비용 따는 늘어가는 부분은 적자를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ESS가 빠를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10기가와트 규모의 기존의 전기차 라인을 뜯어내고 ESS 쪽으로 전환을 시켰죠. 그러면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올해부터 들어가서 3년간 약 3조 원 규모 이 부분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 숫자 올라오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산 빨라야 2027년 8년이고 의미 있게 들어가는 시점 자체는 203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최근에 멀티플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나도 로봇이야 하면서 2차 전지가 간다면 할 말은 없지만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적자나는 걸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보더라도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올해 매출액 15조에 영업이익은 대략 한 2,600억 정도 적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적자예요. 빨라야 내년에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올라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소외주,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들을 기관들이 바스켓으로 이렇게 뿌리는 과정 속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쪽으로 일부 연관이 되면서 멀티플을 건드리면서 올라오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돌아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차라리 오늘 전자와 닉스 빠질 때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빠지는 종목, 주도 섹터, 주도적인 종목 반도체, 이 종목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SS든 로봇이든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오르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왜냐하면 개인분들 이 시장에서 돈 버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를 때마다 팔아서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방원 쪽에 그냥 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까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뭐 ROE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죠. 오늘 SK 하이닉스 리포트 보니까 ROE가 무려 제가 2주 전에 체크했을 때 50% 좀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64% 찍히더라고요. 와.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네. 자기 자본 대비 올해 벌어들일 순이익이 64%에 달할 정도,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답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팔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이에 따른 기회비용, 보유피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좀 반등이 작년 말처럼 단기간에 2배 이상 나오게 되면 좀 팔고 넘어가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근데 현 시점에서 단순히 5% 10% 오른다고 바로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욕심은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의 용기는 또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원전이 오늘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네요. 우리 기술 상한가를 기록하고요. 한국전력도 슈팅 강하게 쏘면서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부채 200조 원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전에 대한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지금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고, 사이즈가 다소 작은 우진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에 또 성공을 해줬죠. 건설 쪽도 강합니다. 삼성물산을 필두로 오늘 대우건설, 현대건설까지 동반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고, 원전에서 퍼진 에너지 전력까지 확산되며 재룡산업, 대한전선, 서전기전 모두 오후 들어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미용 쪽이 강하네요. 보톡스뿐만 아니라 제테마, 휴온스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 화장품의 대장 실리콘2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고, APR까지 오랜만에 견조한 상승 탄력 자랑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의 질문, 원전, 우리 기술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빅테크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원전을 바탕으로 한 전력 수요가 필수라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느껴지는 변곡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이제 국민 여론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확실히 BAI 진영 조방원의 기세는 죽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현대건설, 한국전력 슈팅 강하게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 60조 원 돌파했거든요. 와, 한국전력 오늘 다시 역대 최고가 경신했고요. 우리 기술은 무려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뉴스도 나왔겠다. 지금이라도 원전 ETF에 들어가세요. 아니면 원전주 사세요라는 신호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산다라는 부분은 뭐 일정 부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전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에서부터에 대한 원전의 흐름이 상당히 더욱더 좋아지는 이런 뉴스 플로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AI를 이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AI 인프라는 당연히 이제는 구축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력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파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전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력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전력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전이 보다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관련돼서 이 글로벌적으로 관련된 수주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코멘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테마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가미돼서 조금 작은 종목군들이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나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원전 내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원전 섹터 내에서 보게 되면 사실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그 전에 움직임이 다소 밋밋했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에 대한 상승폭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 기존에 다시 한 번 더 많은 원전하면 생각이 났었던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BHI라든지 아니면 태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군들로에 대한 순환매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내가 따라가기가 좀 버거우신 분들이라면 원전 ETF도 충분히 지금부터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조금 더 오버퍼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흐름들을 잘 따라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더욱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난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가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부분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원전에서 신선한 종목군들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많은 부분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이 레퍼런스 관련돼서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SMR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결국 현대건설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레퍼런스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쪽에 대한 수주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또 탑픽 종목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원전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채팅방이 난리네요. 지금 13거래일 연속 상승 타이 기록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나쁜 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4년 만에 98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저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 ETF를 더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관망을 하며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까? 박찬균 대표님. 살 수 있으면 그래도 오늘 코라도 걸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순매수, 그러니까 지난 상승할 때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순매도 일관을 하다가 지금 증시 예탁금이 92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개인들의 코스피 순매수가 7,800억이 달하죠. 즉 전자닉스 빠지기를 기다렸다 하면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그동안에 못 갔었던 소외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요. 주도 섹터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좀 사는 모습이 계속해서 정답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전자닉스 빠지면 사고 그리고 그전에 주도 섹터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조방원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 사는 종목들이 빠지면 사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같이 뭐 소비주 올라온다 해서 거기 저가주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빠질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전자닉스가 오늘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상 체결가 플러스 0.3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다시 바뀌어서 네. 다시 한번 내일 새 역사를 쓰면 좋겠는데 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자닉스 힘을 내주면서 이렇게 빠지면 사는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또 정답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조금은 반납된 이유 알테오젠 때문이었는데 실망 매물이 갑자기 출회된 것 같아요. 동시호가 상황 보시면은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각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 코스피는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지만 알테오젠은 2.8% 지금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투자 전략 우리 송태현 차장님이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이전 주에 이 관련돼서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오늘의 관련된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차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 알테오젠 관련돼서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PD에론 관련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 SG형에 관련된 부분이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됐었고 이 약 자체가 사실상 2025년도 9월 달까지
1.2조 원 정도가 팔린 약이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게 되고 판매가 시작이 됐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실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BMS라든지 아니면 이주황체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딜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8만 원을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로서 끝나게 된다면 충분히 그 다음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결국은 이 바이오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강해지지 못하는 이런 구간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변곡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도 더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언가 또 다른 이런 트리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바이오는 이러한 수급에 있어서 선순위보다는 약간의 후순위로서 좀 밀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은 결국은 1월 말에서 2월 달 초 정도로 조금은 연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만장자님이 또 알테오제는 1조 미만이면 무조건 실망해라는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워낙 또 1등한테는 기대감이 크잖아요. 1등이 2등하면 큰일 난 것 같고 또 꼴등이 10등까지 올라오면은 너무 박수 쳐주는 세상이니까요. 알테오젠의 하락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봤고요. 해운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페노션, 대한해운을 담으면서 오늘 주가 아웃퍼폼 상당했습니다. 보시면은 페노션이 6% 급등,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6%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운주 글쎄요 상승 연속성 보여줄 수 있을까요? 최근 제가 이제 해운주 체크했었을 때도 지금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BDI 지수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어제도 체크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의 이익 개선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본 것 같은데 해운주 종목 주가는 좀 따로 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운임 하락에 대한 압력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HM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난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쏟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실적 베이스로 강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외주들이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저가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다 같이 올라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서 오늘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6% 올라왔고 사실 어제도 빠지고 그제도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늘 이렇게 6%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연속성 있게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뚫고 올라온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고점까지 올라오면 팔자. 즉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박스권 상단 위치하고 있는 가격권이 2,000원이거든요. 근데 1,9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넘어가면 저 같으면 조금씩 분할로 팔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이제 증시를 더 오르게 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좀 꿈틀거렸던 것 같아요. 삼성그룹주,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 강세 보였고 KB금융까지 오름세를 보였는데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이슈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주사들 많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주사도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죠.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약간의 조금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주사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뭐 SK라든지 아니면은 뭐 HD 현대라는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을 좀 보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증권주에서도 일단은 뭐 자사주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신영증권이 뭐 이러한 부분에 답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뭐 다시 한 번 더 논의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번 주 후반에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이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또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일지 지주사 및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태민 파트너께 우리가 이제 또 종가 베팅에서 내일장 승부를 볼 종목을 어제부터 들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뭐 종가 베팅도 괜찮고 내일 승부를 볼 종목 두 분이 생각하시는 섹터와 종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윤 대표님부터 출발해 볼게요. 뭐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늘 개인 투자자 분들의 수급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빠질 때 뭐 사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에서 주도 섹터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와 로봇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동안에 못 갔었던 소외주들 네 종목도 올라오니까 좋기는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좀 연속성 있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기존 고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됐었을 때 좀 트레이딩하는 형태로서 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고 있는 답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또 전자닉스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송태현 사장님은요? 저는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쪽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전 쪽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종목군들이 더 많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BHI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늘 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원전 관련돼서 BH가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의 수주를 탄탄히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도 실적적으로 상당히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I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관련돼서 역시나 태웅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VR까지 들어갔던 모습이 나왔었고 역시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예전에 비교적 유명했었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좀 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랜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권에 있는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 관련돼서 태웅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내일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 오늘 하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욱더 움직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BHI와 태웅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관심 있게 보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윤 대표님의 시선은 반도체로 그리고 송태현 사장님의 시선은 원전으로 향해 계십니다. 아쉽네요.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바랬는데 코스피는 지금 하락 마감 예상 0.4% 하락 마감 예상되면서 오늘 장중 100포인트 수준 변동성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다만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잘 버텨주다가 마감 직전 파란불을 켰습니다. 거래소에서 연일 담았던 기관 오늘은 팔았는데요. 또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매도에 나섰습니다. 거래소 물량은 개인이 받아내면서 하방을 지지했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 보시죠. 개인이 이어받은 바통 여전히 대형주 순환매입니다. 화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마감 직전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강세 보였는데요. 자세한 지수 흐름은 일중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일중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한때 상승불을 켰는데요. 오후 3시 이후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마감 직전엔 하락폭 더 키우면서 현재 0.39% 하락 4,88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은 1% 넘는 강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역시 오후 3시 이후 상승폭을 다소 줄여 나갔습니다. 0.83% 상승하면서 그래도 970선 지켜냈네요. 976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마감 직전 힘이 빠진 화요일장이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섹터, 원전입니다. 최근 원전주의 흐름이 강하죠. 오늘장에서도 원전 섹터 내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국내외에 호재가 많았고요. 특히 국내 신규 원전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전 건설 찬성의 비중이 높은 국민 여론을 언급했는데요. 또 환경부는 조만간 신규 원전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는 한국과 스웨덴이 원전 개발과 연구에서의 협력을 맺었죠. 글로벌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받아가면서 원전 관련주 강세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기술과 한국전력의 주가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정책 기대감 받아갔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전 관련 기대감에 더해서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현재 16%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발전 공기업 5개사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이 통합이 된다면 한국전력의 실적이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오르비텍 등 원전 관련주 강한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우주항공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우주항공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경영진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거시 경제적인 충격이 없다면 12개월 내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가 올해 중후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청은 국내 첫 우주신 기술을 지정했다는 소식도 우주항공주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스페이스X 관련주의 주가 강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특히 HVM은 눈에 띄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고객 사인 점이 부각이 되고 있죠. 현재 16%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HVM에 대해서 스페이스X 상장을 계기로 우주 섹터 내에서도 주가 아웃퍼폼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내에서 센서뷰도 개별 호재로 오늘장 급등했는데요. 현재 1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인 건데요. 이는 145조 원 규모의 시장을 선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 보시죠. 바이오입니다. 어제장부터 바이오주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K바이오가 차세대 개발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폐섬유증 치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에 국내 기업들이 나선 건데요. 제약 바이오업계는 오스코텍과 삼양바이오팜 등이 해당 분야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종목들의 임상 호재도 바이오주 훈풍에 힘을 더했는데요. 종근당 바이오는 개발 중인 보툴리늄 톡신의 중국 임상 3상 시험에서 보톡스 대비 비혈증성을 입증했다고 밝혔고요. 또 ABL 바이오도 임상 1상을 위한 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NK 세포 치료제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여러 개별 호재들이 바이오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섹터 내 주가를 보시면 바이오 섹터 대부분 강세로 마감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섹터 어제에 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로봇이 가니까 2차 전지도 따라갑니다. 로봇 산업 확대에 따른 2차 전지주 수혜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봇이 작동하려면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점차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늘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증권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ESS의 성장으로 인해 올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형주 삼성 SDI가 강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요. 3.82% 상승하면서 32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동반 강세를 보였죠. 두 종목 모두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소에서 매수에 나섰던 화요일장입니다. 12거래일 연속 상승한 후 코스피는 오늘 잠시 쉬어갔는데요. 이어지는 시장 분석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과 자세하게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시금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하루네요. 네, 오늘 환율은 1474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479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1480원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고점 경계에 의해서 이 환율 상승 압력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높았고요. 지금은 1478원대로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전까지는
유럽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이 세계적인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스피의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환율은 오름폭을 좀 줄였고요. 지금 달러는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1,480원이라는 이 심리적인 저항이 작용하면서 환율의 하락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러 매수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달러 하락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겠지만 1,480원 선에서는 그래도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